할머니, 여기 군대입니다. 본인 계급장이라도 있으세요? 중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너무하네라고 중얼거렸지만 다른 이들은 군대에서는 규칙이 있으니까라며 중이 편을 들었습니다. 정미숙은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낡은 철제 통장을 꺼냈죠. 봉투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계급장이었습니다. 특전사 마크가 새겨진 분대장 계급장이었죠. 이 계급장 하나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아나? 면회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특전사 마크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미숙 할머니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시골 마을의 논밭에는 아직도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화를 신고 논둑길을 걸어 나갔죠. 올해 69이 된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정미숙을 보며 참 씩씩한 할매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자 정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벼 베기 딱 좋은 날씨죠. 그녀는 낫을 들고 논으로 향했는데 그 손놀림은 마치 검을 다루는 것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벼를 베는 동작 하나하나가 무술의 품새를 연상시켰죠. 점심때가 되자 정미숙은 논두렁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직접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들어 있었죠. 밥을 먹으면서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죠. 민호야, 내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정미숙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아들, 즉 정미숙의 손자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살 된 손자 민준이는 할머니의 자랑이었죠.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온 정미숙은 현관에서 군화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운동화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군화로 보였죠. 무의식 중에 발 뒤꿈치를 맞추고 차렷 자세를 취한 그녀는 이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몸에 밴 습관이 남아있네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미숙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국방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요즘 젊은 군인들은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녀는 무썰기를 멈추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니 문득 손자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이장이 편지 한 통을 가져온 것이었죠. 미숙이 할매, 손자한테서 편지 왔어요. 정미숙은 감사 인사를 하고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육군훈련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편지를 뜯어보니 손자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견딜만해요. 그런데 할머니, 곧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꼭 와주세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너무 그리워요. 정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달력을 펼쳐 면회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었죠. 그래, 우리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녀는 벌써부터 무엇을 해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미숙은 면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된장을 담그고 산에서 직접 캔 나물을 말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누룽지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군대 음식이 맛없다고 하니까 우리 민준이한테 맛있는 것 좀 해줘야지. 면회 당일 아침 정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깔끔한 가디건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거울을 보며 이래도 군인 할머니 같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큰 보따리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담고 정미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묻자 손자 면회 가요라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미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손자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마음 가득 차올랐죠. 동시에 옛 기억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그 녹색 군복을 입었던 시절 말입니다. 부대 앞에 도착한 정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 그리고 줄지어 서 있는 건물들이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정미숙은 면회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면회실 앞 복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개의 줄이 있었고 각각 다른 안내판이 붙어 있었죠. 정미숙은 보따리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젊은 군인 한 명이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간부 가족 면회는 이쪽입니다. 일반 면회는 저쪽 줄로 서세요.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는 젊은 장교가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정미숙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줄에 섰는데 그 줄이 바로 간부 가족 면회줄이었습니다. 몇 분 후 그 중위가 정미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군 간부 면회 구역입니다. 민간인은 저쪽으로 가세요. 중위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죠. 정미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자 면회 왔는데 왜 안 되죠? 계급도 없으면서 말 섞지 마세요. 여기 규칙 모르세요? 중위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정미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보따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규칙이라. 정미숙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위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대에는 규칙이 있어요. 민간인이 함부로 간부 구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십 년 전 신병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 되살아났죠. 어깨가 쭉 펴지고 턱이 약간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의 변화를 본 면회실 안쪽에 있던 고참 부사관 하나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입 다물기 전에 너희 교육장 이름 대봐라. 정미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 어조에는 수십 년간 병사들을 다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배어 있었죠. 중위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군대입니다. 본인 계급장이라도 있으세요? 중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떤 이는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너무하네라고 중얼거렸지만 다른 이들은 군대에서는 규칙이 있으니까라며 중위 편을 들었습니다. 정미숙은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낡은 철제 통장을 꺼냈죠. 그 통장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자 안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계급장이었습니다. 특전사 마크가 새겨진 분대장 계급장이었죠. 정미숙은 그 계급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계급장 하나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아나? 면회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미숙의 손에 들린 계급장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특전사 마크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보여주려고 꺼낸 게 아니야. 정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무시한 내 놈한테 던지는 거다. 그녀는 계급장을 중이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죠. 중이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 건 민간인이 되면 의미 없죠. 퇴역한 지 수십 년 된 계급장이 무슨.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정미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웅장해 보였죠. 등이 곧게 펴지고 두 발이 자연스럽게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젊은 시절의 위엄이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퇴역한 게 아니라. 정미숙은 중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시대를 놓친 거야. 그 말과 함께 면회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정미숙의 모습을 보고 뭔가를 떠올린 듯 했죠. 면회실 안쪽에서 나이든 부사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미숙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정미숙 분대장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중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부사관이 정미숙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습니다. 정미숙은 그 부사관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미숙의 손자 민준이었죠.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진 민준이지만 곧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서 계셔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손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되돌아왔죠.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정미숙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손자의 왼쪽 팔에 시퍼런 멍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정미숙은 민준이의 팔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멍은 꽤 심해 보였고 며칠 된 것 같았죠. 민준이는 당황하며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이건 훈련하다가 생긴 거예요. 훈련? 정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한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죠. 이런 멍이 훈련으로 생기나? 누가 때린 거지?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중위와 부사관들은 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미숙을 알아본 부사관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는 정미숙이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숨기지 마라. 정미숙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괴롭혔느냐?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임들이. 제가 좀 약하다고. 정미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옛날 분대장의 차가운 눈빛이 되살아났죠. 약하다고? 너를 보호해야 할 선임들이 너를 때렸다는 말이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참고 끝나기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정미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손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손자를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향한 것이었죠. 참는다고?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 중이는 이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억지로 개입하려 했죠. 할머니, 군대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하지만 정미숙이 그를 노려보자 말을 멈췄습니다. 내부에서 해결한다고? 정미숙은 중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뭘 했나?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주변 사람들도 긴장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미숙은 민준이에게 다시 돌아가서 물었습니다. 중대장은 뭘 했냐? 이런 일을 알고 있었나? 민준이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중대장님도 그냥 군기 차리라고만 하셨어요. 선임들 말 잘 들으라고. 군기. 정미숙은 비웃었습니다. 그깟 훈련에서 못 배운 게 이거냐? 동료 하나 못 지키는 리더십 따위. 그녀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다른 면회객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죠. 민준이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려고요? 정미숙은 대답 대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군사령부입니까? 정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혹시 윤태진 장군님 계시나요? 아, 예비역이시구나. 그럼 강마루 소장님은 아직 살아계시죠?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미숙이 군 고위층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죠. 중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저 할머니가 정말로 군 간부들과 연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부사관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 강 소장님, 저 정미숙입니다. 네, 특전사 13대대 정미숙 말입니다. 정미숙의 목소리에는 옛 동료를 만난 반가움이 섞여 있었죠. 지금 제가 손자 면회 왔는데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미숙의 표정을 보면 좋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아, 여기 앉아 있어라. 정미숙은 손자를 의자에 앉히고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싸운 거 먹어라. 하지만 민준이는 음식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죠. 할머니,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일이 커진 게 아니라 원래 컸던 일을 이제야 알게 된 거다. 정미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때린 놈들, 그리고 그걸 방치한 놈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중이는 이제 정말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주변 부사관에게 조용히 물었죠. 저 할머니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요? 부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신병 때 들었던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분 같습니다. 정미숙 분대장. 전설? 중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사관은 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죠. 국내 최초의 여군 특전사 실전 투입자라고 들었습니다. 작전 중에 총을 맞고도 부대를 지켜냈다는. 중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미숙은 다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군복 상의를 꺼냈죠.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특전사 군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볼까? 정미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군복을 꺼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정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입던 옷이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입어보려고 가져왔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미숙이 진짜 군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죠. 중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거든요. 정미숙은 군복 상의를 들고 면회실 한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재킷 위에 그 낡은 특전사 군복을 걸쳤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9살의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시절의 강인한 여군이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할머니. 민준이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정미숙의 어깨는 더욱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예리해졌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정미숙은 민준이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너를 때렸는지 정확히 말해라. 민준이는 할머니의 달라진 기운에 압도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상병이라는 선임이 있는데 제가 훈련에서 좀 느리다고 계속 괴롭혔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욕설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손찌검도 하고 다른 선임들도 모른 척했어요. 정미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중대장은 알고 있었나? 민준이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한번 보고했는데 오히려 제가 혼났어요. 적응 못하는 거라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적응? 정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폭력에 적응하라는 소리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면회객들과 군인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온 것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중대장은 중위에게 물었지만 중위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정미숙이 중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본 중대장은 순간 당황했죠. 중대장님이시죠? 제 손자 민준이 중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중대장은 정미숙의 군복과 당당한 자세를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일이라고 하시면 그는 말을 흐렸죠. 정미숙은 민준이의 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멍 보이시죠? 이게 정상적인 훈련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대장은 민준이의 팔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훈련 과정에서. 하지만 정미숙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중대장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정미숙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방치했습니까? 이 아이가 보고했을 때 왜 오히려 이 아이를 혼냈습니까?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미숙의 편을 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군대의 전통을 옹호하려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정미숙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군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정미숙은 중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25년입니다. 그중 15년은 특전사에서 보냈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부대는 완전히 썩어 있어요.
중대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군대에는 군대만의 방식이. 하지만 정미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군대만의 방식? 약자를 괴롭히는 게 군대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면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죠. 중위와 중대장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뭔 소리죠? 중대장이 중위에게 물었지만 중위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미숙만이 알고 있었죠. 자신이 전화로 연락한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미숙 씨 계십니까? 헌병의 질문에 면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미숙을 바라보았죠. 정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병의 말에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정미숙은 손자를 진정시켰죠. 괜찮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군복을 다시 정리하며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는 겁니까? 중대장이 헌병에게 물었습니다. 헌병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죠. 군 질서를 흔든 민간인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동행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정미숙은 보따리를 정리하며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싸온 음식 다 먹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곧 돌아올 테니까. 민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숙 씨, 가시죠. 헌병이 재촉했습니다. 정미숙은 마지막으로 중위와 중대장을 바라보았죠. 여러분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실 밖으로 나가는 정미숙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네. 군인이었던 게 맞나 봐. 일이 어떻게 될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죠. 민준이는 할머니가 남기고 간 보따리를 바라보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중위와 중대장도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죠. 면회실은 조용해졌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헌병차에 오른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죠.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헌병대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미숙은 철제 의자에 앉아 조사관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특전사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주변의 젊은 헌병들에게 묘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정미숙 씨, 오늘 부대 면회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헌병 수사관이 들어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군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현역 장교를 모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정미숙은 팔짱을 끼고 조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독이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그 애송이가 먼저 저를 모독했는데 그건 문제 없나요? 조사관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만 일단 민간인이 군 시설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조사관의 말에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소란을 피웠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조사실 밖에서는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났죠. 조사관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일단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퇴역한 군인이라고 해서 현역 장교에게 반말을 하거나 위협할 권리는 없습니다. 조사관이 말하자 정미숙은 웃었습니다. 퇴역?
누가 퇴역했다고 했나요? 그 말에 조사관은 당황했죠. 예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는 조사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별을 단 한 명의 장성이 들어왔죠. 조사관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강마루 소장님. 조사관이 격려를 했지만 강마루 소장의 관심은 온통 정미숙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미숙아. 강 소장은 정미숙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오랜만이네. 정미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를 했습니다. 강 소장님, 안녕하셨어요?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는 조사관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길래 소장이 직접 나타난 것일까요? 조사가 끝났나? 강 소장이 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조사관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만.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내도 되겠네. 조사실 밖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진 예비역 장군과 김정일 대위였죠. 조사실은 순식간에 고위 간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사관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 장군님도 오셨네요. 정미숙은 반가운 듯 인사했습니다. 윤태진 장군은 정미숙의 군복 차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도 몸에 잘 맞네. 세월이 흘러도 자세가 그대로야. 김정일 대위는 조사관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국방부 검열 지시서입니다. 오늘부터 해당 부대에 대한 전면 검열에 들어갑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받아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조사관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 소장이 정미숙에게 물었죠. 손자가 많이 다쳤나?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팔에 멍이 심해요. 선임들이 계속 괴롭혔다고 하네요. 윤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부대들이 정말 개판이 되었구나.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김대위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검열 결과를 보면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사관은 이제야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할머니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미숙 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군 특전사 실전 투입자야. 내 선배이기도 하고. 강 소장의 말에 조사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군인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중 한 명이지. 윤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작전 중에 총을 맞고도 부대원들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야. 그 작전 기록은 아직도 특전사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어. 정미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일은 그만하시고. 정미숙이 말하려 하자 김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옛날 일이 아닙니다. 분대장님의 전술 매뉴얼은 지금도 특전사 교범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조사관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조사하려던 사람이 군 전설급 인물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이 조사는? 조사관이 망설이자 강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는 끝났어. 대신 해당 부대에 대한 검열이 시작될 거야. 강 소장은 정미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숙아, 내 손자를 괴롭힌 놈들 모두 찾아내서 처리하겠어.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녀의 말에 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미숙담대. 항상 큰 그림을 보는구나. 김대위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대로 가야겠습니다. 이미 검열팀이 도착했을 거예요. 강 소장도 일어서며 정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 조사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강 소장이 그를 보며 말했죠. 조사 기록은 모두 폐기해. 대신 해당 부대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하라고. 정미숙은 군복을 다시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손자가 걱정하고 있을 텐데. 윤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안심시켜줄 수 있을 거야. 이번 일로 부대가 완전히 바뀔 테니까. 조사실 문을 나서는 정미숙의 뒷모습을 보며 조사관은 감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실제로는 군 전체가 인정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강마루 소장이 운전석에서 말했죠. 미수가 정말 오랜만에 군복 입은 모습 보네.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쳐. 정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저도 이렇게 다시 입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미숙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자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다니. 윤태진 장군이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윤 장군은 정미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손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군 전체의 문제라고. 김정일 대위가 무전기를 통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무전을 끊고 대위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검열팀이 이미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네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검열팀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뭔 일이야? 부대 안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검열에 당황하고 있었죠. 간부들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고 간 보따리를 꼭 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정미숙을 본 민준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정미숙을 꼭 껴안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괜찮으세요? 정미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뭔 일이 있겠냐? 강 소장과 윤 장군, 김 대위를 본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분들은 정미숙이 소개해 주었죠. 할머니 옛날 동료들이다. 너 때문에 와주신 거야. 민준이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면회실에서 아까 그 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부대 전체가 검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미숙을 보자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중위님이시죠? 강 소장이 중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는 그냥 규정에 따라. 규정? 윤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규정에 예비역 분대장에게 반말을 하라고 되어 있나? 중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미숙이 정말로 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했거든요. 김 대위가 서류를 들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분대장님, 손자분을 괴롭혔던 김상병과 관련 간부들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정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만나보고 싶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대 사무실로 이동하는 길에 부대 곳곳에서 검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영생활관에서는 불법 물품들이 발견되고 있었고 간부 사무실에서는 각종 서류들이 점검되고 있었죠. 부대 전체가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중대장이네요. 김대위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아까 면회실에서 봤던 중대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중이와 마찬가지로 창백했죠. 소장님, 갑작스러운 검열이 무슨... 중대장이 말하려 하자 강 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중대장님, 먼저 설명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요? 중대장은 정미숙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분이 정미숙 분대장님이십니다. 윤 장군이 소개했습니다. 아마 특전사 역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대장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없었거든요. 분대장님. 중대장은 경례를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제 손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아시죠? 그건... 중대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면서 왜 방치했습니까? 이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오히려 이 아이를 혼냈습니까? 김대위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검열 결과 이런 사례가 이 중대에만 12건이 넘습니다. 다른 중대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 같고요. 중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분대장님, 김상병과 관련 간부들을 데려오겠습니다. 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 일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라. 잠시 후 김상병과 몇 명의 선임병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정미숙을 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위 간부들이 함께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내 손자를 괴롭힌 놈들이구나. 정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상병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죠.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정미숙은 민준이의 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멍이 보이지 않나? 이게 정상적인 선후배 관계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나? 김상병과 다른 병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 소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미숙 분대장님이시다. 특전사 최초의 여군 실전 투입자이시고 우리 모두의 선배님이시다. 병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미숙은 김상병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왜 후임을 괴롭혔나? 그게 선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나? 김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다고? 정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군인의 덕목이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김상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죠. 아이야, 너 몇 살이냐? 예상과 다른 부드러운 질문에 김상병은 당황했습니다. 20살입니다. 김상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손자와 같은 나이구나.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대장님, 강마루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죠. 잠깐만요. 그녀는 다시 김상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왜 후임을 때렸나? 진짜 이유를 말해봐라. 김상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선임들한테. 그의 말에 정미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똑같이 했다는 말이냐? 네. 김상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참았으니까 후임들도 참아야 한다고. 정미숙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정미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대장, 중위, 그리고 다른 간부들까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든 군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급? 계급이 사람을 만든다면 군복 벗으면 다 짐짝이겠지. 정미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병사들은 전우 하나를 위해 목숨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윤태진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숙이 말이 맞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김정일 대위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숙은 민준이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라.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정미숙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미숙은 더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아이가 맞아야 했습니까? 면회실과 복도에 있던 다른 부대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병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군복을 입었습니다. 정미숙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중 15년은 특전사에서 보냈고요. 제가 배운 건 전우회였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정미숙은 김상병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이야,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는 건 아니다. 김상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대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부대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든 부사관 하나가 앞으로 나왔죠. 저도 신병 때 정미숙 분대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정미숙은 그 부사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해요. 폭력이 아닌 진짜 전우회로요. 부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강마루 소장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미숙 분대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는 중대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즉시 전속 발령입니다. 그리고 해당 중위는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하겠습니다. 강 소장의 말에 중대장과 중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윤태진 장군이 민준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민준이라고 했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 할머니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우쳐 주셨거든. 민준이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숙은 김상병과 다른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후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가르쳐야 해.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미숙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군대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강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김정일 대위가 서류를 들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분대장님, 부대 전체 교육 계획을 새로 수립하겠습니다. 전후의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서요.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강마루 소장이 정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걸 다시 찾게 되었어. 정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미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너도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고 간부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정미숙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정미숙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 더 싸왔거든.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심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숙은 다시 평소처럼 논밭에서 일하고 있었죠. 가을별을 모두 베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자의 일이 해결되고 나서 그녀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이 할매. 마을 이장이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편지 왔어요, 편지. 정미숙은 흙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또 민준이가 보낸 건가요?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편지를 건네주었죠. 편지를 뜯어보니 부대 공식 문서였습니다. 정미숙 분대장 명예의 날 재정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정미숙은 놀라며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매월 면회 날짜에 그녀의 이름을 딴 기념일을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너무 과분한 일을 했네요. 정미숙은 쑥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손자와 다른 병사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미숙은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왔나 싶어서 나가보니 군용 지프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마루 소장이었습니다. 미숙아, 안녕. 강 소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놀랐지? 정미숙은 앞치마를 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로 이런 시골까지? 강 소장은 손에 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내 손자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거든. 강 소장의 말에 정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가 뭔 일이 있었나요? 강 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급 전사로 선발됐어. 부대 모범 병사 1호야. 정미숙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민준이가?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내 덕분에 부대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병사들끼리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정미숙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강 소장은 꾸러미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부탁한 거야. 할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 안에는 민준이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민준이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정미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전설이 되고 싶어요. 후임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선임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을게요.
정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말을 다 써놨네요. 강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만 그런 게 아니야. 부대 전체 병사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제 이야기를요? 정미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정미숙 분대장의 용기에 대해서 말이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선 할머니의 이야기가 부대 전설이 되었어. 정미숙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일을 했네요. 그냥 손자가 걱정되어서 한 일인데. 강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하지 않아. 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깨우쳐줬거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미숙이 물었습니다. 강 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 없을 거야. 모든 부대에 내 이야기가 전해져서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어.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지프를 보고 호기심을 느낀 것이었죠. 미숙이 할매, 무슨 일이에요?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 부대에서 오신 분이에요. 정미숙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 소장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정미숙 분대장님 손자 부대 소장입니다. 분대장?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강 소장이 설명해 주었죠. 정미숙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특전사 실전 투입자이십니다. 진짜 영웅이세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정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이 할매가 그런 분이었어요? 전혀 몰랐네.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정미숙은 더욱 쑥스러워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하지만 강 소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도 손자를 지키기 위해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부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강 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미숙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강 소장이 돌아간 후 정미숙은 혼자 마당에 앉아 민준이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처럼 전설이 되고 싶다는 손자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설은 아니고 그냥 할머니일 뿐인데. 하지만 정미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요. 손자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에게도 희망을 준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정미숙은 벽장을 열어 군화를 꺼냈습니다. 아직 벗지 않은 그 낡은 군화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동료에 대한 의리,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 이젠 너희가 지켜줘야 할 시간이다. 정미숙은 군화를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손자와 그의 동료들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폭력이 아닌 진정한 전우회로 말입니다. 며칠 후 정미숙은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직접 보낸 것이었죠. 할머니, 부대에서 후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모두를 보호하려고 해요. 저도 누군가의 전설이 되겠습니다. 정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요.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정미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걱정도 부대에 대한 우려도 모두 사라졌죠. 이제 정말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요. 오늘의 실화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구독자님께 감사할 일과 감동의 시간들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